기둥이들 안녕. 오늘은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먼저 받아봤던 추측 읽기를 해볼 거예요. 이런 콘텐츠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먼저 추측 읽기 하면서 먹으려고 명랑핫도그에서 떡볶이랑 핫도그를 좀 시켰습니다. 이거 통모짜여서 식기 전에 먹어보려고요. 저 완전 소스를 좋아해서 소스를 일단 다 뿌리고 시작할게요. 맛있겠다. 진짜 맛있다. 오자마자 카메라를 킨 건데 살짝 굳었어요. 그래도 너무 맛있다. 명랑핫도그 떡볶이가 그렇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라이스페이퍼 치즈 떡볶이에요. 진짜 맛있다. 완전 치즈떡 식감인데 겉에가 라이스페이퍼여서 훨씬 쫄깃하고 탱글한 느낌? 훨씬 맛있어요. 진짜 많이 추측을 해주신 거예요. 90%를 다 읽는 거를 목표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손절이나 이별하면 다시 가까워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거든요. 저 약간 너무 차가운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근데 손절했다가 다시 가까워진 케이스는 없었는데 이별을 하고는 재회 경험도 있고 완전 깨붓을 많이 했던 연애 경험도 있어요. 본인 인생이 제일 완벽한 것 같고 오점이 없을 것 같다. 이거는 약간 놀리는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니고요. 어떻게 제 인생이 제일 완벽할 수 있겠어요? 나로 태어난 인생이니까 그냥 내 인생을 즐기는 게 가장 베스트잖아요. 불평불만해도 달라질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인생은 나름 즐기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기진님은 인스타그램 계정이 2개일 것이다. 아, 부계정이랑 이계정 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2개긴 하거든요? 안 올린 지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기동이들이 알고 있는 이 규진 계정에도 글 올리고 하는 게 엄청 고민도 많이 되고 뭐 올릴까 싶은데 부계정까지 신경 쓰려면 신경 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계정에는 올리진 않고 있고 가끔씩 제 본계정으로 친한 친구 스토리를 조금 올릴 때는 있습니다. 살면서 해본 가장 큰 일탈이 부모님 몰래 학원제기일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나름 개근녀로서 학교나 학원을 째본 경험은 없는 것 같고 일탈? 점심시간에 급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몰래 나가서 떡볶이를 먹고 왔던 기억이 있어요. 중학생 때. 그것도 완전 꽤나 일탈이겠죠? 버스에서 하참을 눌렀는데도 안 멈춰줬을 때 버스 기사님께 크게 말하지 못할 것 같다. 전혀 아니에요. 저 완전 바로 기사님 저 못 내렸어요. 이렇게 바로 말하는 스타일. 이렇게 뭔가 말해야 될 상황에서는 말 잘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저의 최애 감자 핫도그. 저는 핫도그는 완전히 감자랑 설탕을 제일 좋아하는 파예요. 통모짜보다도 이 순정이 진짜 맛있는 느낌? 평생 서울에 살고 싶을 것이다. 이거는 진짜 맞아요. 제가 학창시절의 목표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제 학교에 와서는 좀 서울에 오래오래 붙어있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저희 학교가 용산구에 있는 학교여서 남산타워가 진짜 크게 보여요. 학교에서 집 가는 길에 남산타워를 보면서 좀 동기부여를 많이 얻고 스스로의 다짐? 이런 걸 했었는데 저는 서울로 대학을 오고 기회와 경험할 수 있는 풀이 정말 넓어진 게 너무 재밌고 대학 생활이란 게 저한테는 너무 다채롭다고 느껴져가지고 되게 좋았었거든요. 특히 1학년, 2학년 이렇게 저학년일 때는 너무너무 좋았는데 더 서울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더 많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 이후의 목표는 어쨌든 저는 본가가 지방이다 보니까 여기서 내가 붙어있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다시 지방으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의 풀이 되게 넓은 서울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해서 붙어있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방러들은 진짜 공감을 할 거예요. 서울로 대학을 온 이상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건 안 하고 싶은 느낌? 특히 젊을 때만큼이라도 이 서울에서 더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세상을 좀 더 넓히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독서 안 좋아할 것 같다. 네, 맞아요. 제가 20살 초반에까지는 서점 가서 책 읽는 게 취미였거든요. 갑자기 이제 코로나로 서점에서 책 읽는 게 안 되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안 좋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책을 안 읽는다. 승무원을 꿈꿨을 것 같다. 한 번도 없어요. 초등학교 때 쌩쌩이 잘했을 것 같다.
저 진짜 2단 뛰기 한 번 하나? 최악이었던 과목이 있다면 체육이에요. 운동을 못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필라테스나 헬스 같은 거는 되게 빠릿빠릿하게 근육도 잘 느끼고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난히 그 체육 과목이 뭐 농구를 한다고 해도 골대에 아니면 포인트에 뭐 몇 번 맞추기 약간 이런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항상 못 맞췄어요. 선생님이 일부러 그러냐고 할 정도로 진짜 체육 과목을 못했었는데 줄넘기도 못했습니다. 사실 기준 언니 성격은 집, 밖 완전 다르다? 저는 근데 성격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들한테든 가족한테든 집이든 밖이든 뭐 남자친구한테든 비즈니스를 할 때든 사적인 친구들이랑 만날 때든 거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먹자마자 바로 설거지할 것 같은 똑순이. 제가 집안일은 진짜 쥐약이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니는 지금 개강이 두려울 것이다. 아니 저 약간 이젠 좀 개강하고 싶은 느낌? 학교 갈 때 빼고는 진짜 밖에 안 나가요. 그래서 특히 날씨도 춥고 했어가지고 역대급 집순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강제로라도 밖에 나갈 수 있는 개강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외로움을 거의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이거는 타고난 성격인 것 같아요. 딱히 이거를 위해서 노력한 것도 없는데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외로움을 크게 안 느꼈고 혼자 있는 게 왜 외롭지? 이렇게 공감이 잘 안 될 만큼 엄청 독립적인 성향인 것 같아요. 친해지고 싶어서 말 걸었을 때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런가? 아니에요. 저는 말 걸어주면은 다 똑같이 엄청 잘 대답해주고 같이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지 않더라도 누가 다가오면 그 다가온 성의랑 용기? 이런 게 있잖아요. 무한 주고 싶지 않아서 말 건 사람보다 더 억텐으로 많이 말 거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번호 안 따일 것 같음. 맞아요. 저 진짜 밖에 안 나갈 때는 당연히 번호 안 따이고 밖에 나간다고 해도 번호 따인 적 거의 없어요. 해외 과자가 초코송일 것이다? 저는 과자보다는 완전 젤리파. 저는 아이셔를 진짜 좋아하고 학교 다닐 때는 거의 일주일에 한 3-4통은 먹는 것 같아요. 질투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떠한 선을 넘는 행동은 질투가 아니라 정 떨어지는 행동인 거지 질투는 거의 안 하는 편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색이 핑크일 것이다. 맞는 것 같은 느낌? 남사친 있다 파일 것이다. 저는 완전 남사친 없다 파. 저는 애초에 지금도 남사친이 아예 없고 있어야 될 필요성을 거의 못 느껴서 굳이 만들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사실 연애는 나 좋으려고 하는 거고 내 인생 더 지금보다 행복해지려고 하는 게 연애잖아요. 오히려 지금보다 더 신경 쓸 게 많아지고 더 스트레스 받을 요소가 많아지면 그건 진짜 오히려 내 인생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가 여사친이 있으면 그냥 시작을 안 하는 케이스? 게임하는 걸 안 좋아할 것 같다. 저 게임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게임을 거의 안 하는 이유가 한 번 하면은 진짜 끝장을 보는 케이스거든요. 제가 어릴 때 닌텐도가 진짜 유행을 했는데 닌텐도 슈퍼마리오 2였나? 아무튼 그런 거는 진짜 최대 맥스로 막 다 깨는 것도 며칠 만에 다 깨버리고 제가 한번 부모님을 쫄라서 닌텐도 위를 산 적이 있었는데 학교 끝나자마자 맨날 집에 와가지고 그 마리오 카트, 마리오 파티, 슈퍼마리오 이런 것만 주구장창 한 거예요. 그래서 닌텐도 위도 한 달 만인가? 2달 만에 진짜 끝까지 말렙 다 깨고 막 코인 같은 것도 99개로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진짜 끝장을 보는 케이스여서 웬만해서는 요즘에는 또 일상에 지장이 가니까 시작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눈물 잘 안 흘릴 것 같다. 슬픈 영화나 드라마 봐도. 저 완전 흘리는 편. 특히 공감되는 그런 영화나 드라마는 완전 많이 우는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 봤던 만약에 우리는 진짜 영화관 나와서까지도 계속 눈물이 났던 영화예요. 근데 왕가 사는 남자는 눈물이 전혀 안 나고 눈물 참을 그것도 없었어요. 왜 울지? 이런 느낌? 영화바의 영화인 것 같아요. 진하게 잘생긴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상형으로 따지자면 솔로지옥이 대부분의 남자 출연진들의 비주얼이 다 괜찮은 편이잖아요. 근데 스타일은 또 완전 각양각색이야. 그래서 골라보자면 저는 완전 1순위가 수빈님이고 2순위는 현재님이에요. 날티보다는 강아지상을 좋아하는 것 같고 중안부가 좀 짧은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남자는 무조건 순딩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연예인으로 따지자면 서강준 씨? 새내기 때 미팅하면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약간 너무 속상한 소식인 게 저도 미팅을 엄청 기대를 했던 사람으로서 미팅을 한 번밖에 못했어요. 그게 과 단톡에 약간 선착순처럼 미팅을 받는 시스템이었는데 항상 실패했어가지고 한 번밖에 못 해봤거든요. 근데 그 미팅은 완전 실패한 미팅이었어가지고 재미가 없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고 온 날
거울 앞에서 몸짱 포즈를 해놓고 미소를 지을 것 같다. 땡. 저는 사실 운동을 진짜 매일 꾸준히 오래 해왔지만 운동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갈 때도 엄청 싫어하면서 가고 와서도 힘들어서 힘들다 하고 한 30분 뻗어있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포즈를 취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애견녀일 것이다. 제가 애견녀로 보이나요? 진짜로? 저는 그 애견녀 테토니 한창 그 특징 막 뜨고 이랬을 때 애견녀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 인간관계 칼 같을 것 같다.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낼 것 같은 느낌. 저는 사람한테 정을 엄청 많이 주는 스타일이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당연히 엄청 많이 챙기고 좋아해주는데 그런 인간관계 가치관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을 수가 없어서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의 크기가 어떻든 상대의 마음 크기를 신경 쓰지 말자 이런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물론 상대의 마음 크기가 0인데 계속해서 뭔가 마음을 주는 거는 집착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얘를 진짜 제일 친한 친구로 생각했는데 그 친구한테 나는 그렇게 절친이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인간의 마음이 다 완전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내가 더 마음이 크든 상대가 마음이 작든 그런 거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내가 챙기고 싶은 사람은 충분히 챙기는 편이에요. 글씨체 예쁠 것 같아요. 제가 글씨체는 조금 잘 쓰는 편입니다. 남자로 인해 울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 같다. 에이 근데 저도 사람인데 완전 상처받거나 울 때도 많았죠. 첫눈에 반해본 적 없을 것 같다. 완전 있습니다. 어떤 추측이 나올지 기대하면 웃는다. 이건 완전 맞아요. 제가 추측하고 올리고 보면서 계속 너무 웃긴 거예요. 빨리 찍고 싶어가지고 후다닥 이 배달도 시켜가지고 찍고 있어요. 인프피일 것 같다? 저는 진짜 전혀 아니에요. 명품 옷이나 액세서리가 많을 것 같다? 아마 영상에서 보이는 게 다일 거예요. 제가 2023년까지는 진짜 많이 소비를 했었어요. 미래를 안 보고 완전 현재만 보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재작년부터 뿅글이 이 채널을 접하고 경제관념에도 정신을 차리고 좀 미래를 많이 생각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거의 명품 안 사고 정말 많이 저축을 하고 있어요. 작년 2025년에는 막 더현대같이 팝업이나 식당 많은 백화점 말고는 백화점에 간 적도 없습니다. 알바 한 번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저 대학생 때 몇 번 해봤는데 사실 이게 막 해봤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애매했던 게 항상 기간을 좀 짧게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부모님도 알바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기도 했고 그 시간에 공부를 해라 이러셨고 그러면서 저도 알바와 학업을 병행을 해보니까 이게 성적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학부 때 성적 장학금을 진짜 많이 주는 학교를 다녔었는데 저 차라리 이거 수석이나 차석을 하면은 완전 장학금을 많이 주니까 이거를 노려보는 게 알바 수익보다 좋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가지고 알바를 길게는 안 해보고 항상 장학금으로 눈을 돌리는 그런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 반장, 부반장, 방송부 같은 임원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완전 아니에요. 완전 반장, 부반장 거리가 멀었고 방송부 같은 것도 애초에 저는 미대 입시를 했다 보니까 사실 성적만 중요하지 생기부가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활동은 거의 안 했던 것 같고 성격은 완전 외향형이지만 이렇게 뭔가 대표를 맡고 책임을 지고 이런 거를 좋아하지 않았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할 생각이 없었어요. 클럽 안 가봤을 것 같다. 맞아요. 저는 시끄러운 공간을 진짜 싫어해서 20살 초반 때부터도 클럽을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교환학생을 갔는데 할로윈 파티를 클럽에서 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안 가면 내가 나중에 한국 돌아가서 좀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너무 시끄럽고 그때 하필이면 감기도 심하게 걸려서 목소리도 크게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막 목소리도 크게 내야 되고 정신이 너무 없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한테 먼저 가겠다고 하고 나와서 집에서 불닭죽을 끓여 먹었던 기억이 완전 생생하게 있어요. 그 뒤로 클럽은 절대 저랑 안 맞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거 말고도 제가 한창 1인 사무실 같은 걸 구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이태원에 완전 클럽 거리에 있는 공유 오피스였거든요. 거기에서 더 내가 클럽을 진짜 싫어하는구나. 이런 시끄러운 음악이나 막 이렇게 붐붐 거리는 그런 진동? 이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확실히 느꼈던 경험이었어요. 중고딩 때 급식 잘 먹었을 것 같아요. 네, 잘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최근에 초등학교 교육봉사를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맛있는 간식이 나와도 안 먹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완전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릴 때는 특히 간식 나오고 이러면 무조건 다 먹었고 급식 때도 당연히 맛있는 메뉴 체크해놓는 거 당연히 했고 급식 되게 좋아했거든요. 급식 잘 먹었을 것 같다는 이 추측 왜 이렇게 웃기죠? 연하를 만나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없어요. 아기 때도 외향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기 때가 지금보다 더 외향적이었고
케이스였고 지금은 좀 성격이 많이 집순이가 된 케이스? 슈퍼에서도 맨날 막 수다 떠느라고 슈퍼에 오래 있고 문방구 아저씨며 엄청 수다를 많이 떨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아빠가 동네 반장이라고 할 만큼 진짜 외향적이었던 성격이었어요. 벌레를 잘 잡으실 것 같아요. 완전. 저는 어릴 때 시골 살았던 경험이 한 5년 있어가지고 벌레 진짜 안 무서워하고 그냥 어떤 벌레든 다 잘 잡아요. 오늘도 따뜻한 전기담요 속에서 잠들었을 것이다. 오늘은 다행히도 봉사 갔다 오느라고 낮잠을 잘 시간이 없었고 이거 먹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 오면은 전기담요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젤리 먹고 언니 스타일 아니야. 한 입 더 먹을 것 같다. 저 그렇게 식욕이 많아 보이나요, 여러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뭔가 버리는 건 너무 아깝고 그냥 부엌에 뜯어놓고 그 부엌을 지나다닐 때마다 하나씩 주워 먹다가 다 먹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언니 혼잣말 많이 할 것 같아요. 완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카메라 대고 말하는 것도 완전 어색하지 않고 혼자 있으면서 환승연의 인터뷰, 뮤직뱅크 수상소감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혼잣말 많은 사람들. 진짜 별의 별걸 다 혼자 말하는 스타일이에요. 개맛있다, 와 미친, 감탄사 이런 거 제외하고 혼잣말로 욕 절대 안 할 것 같다. 혼잣말로는 욕을 많이 안 하는데 운전할 때는 조금 욕을 하지 않나. 홈모파러 가서 음식 시키고 잘못 나오면 속으로만 생각할 것 같다. 저는 완전 이런 거 잘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잘못 나왔다고 바로 말할 것 같아요. 동생들보다는 언니들이랑 더 잘 어울려 노는 것 같다. 완전.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친언니가 98년생이거든요.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저랑 동갑인 99년생 친구들보다 98년생이 훨씬 많아요. 엄청 잘 만나는 유튜버 언니들도 대부분 다 98년생이고요. 미대 입시를 할 때도 재수생 언니들이랑 놀았고 그리고 재수를 할 때는 또 삼수생 언니들이랑 놀았고 그래서 언니가 더 익숙해져 있고 뭔가 동생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서 제가 재수를 했으니까 동생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생기잖아요. 동생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뭔가 약간 언니의 책임감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언니다워야 될 것 같고 근데 그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때도 몇 없는 삼수생 언니들이랑 더 많이 잘 지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배불러. 이게 보니까 다 탄수화물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점점 배부르고 있어서 빨리 해볼게요. 기분 나쁜 일 있으면 이 악물고 웃으면서 할 말은 통쾌하게 다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생각보다 이런 말 할 때 눈물이 먼저 나는 케이스예요. 제가 이거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성격이 아니라 뭐 뇌가 무슨 신경이 과민 어쩌고라고 했는데 제 기억은 안 나고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할 말을 막 통쾌하게 다 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 진짜 중요한 상황 아니면 최대한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거나 말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최대한 그 감정이 올라오기 전까지 간략하게 말하고 빠르게 런 하는 것 같아요. 슬리퍼 없이 샤워할 것 같아요. 저 완전 슬리퍼 신고 샤워하는 편. 왠지 영어를 매우 잘할 것 같다. 땡. 진짜 못합니다. 최악이에요. 어떻게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암기를 되게 잘할 것 같아요. 외우는 내용이 많은 시험에 강할 것 같은 느낌. 이거는 진짜 맞는 게 제가 국어 영어를 좀 못하고 탐구 영역을 엄청 잘했던 케이스거든요. 영어 수능 성적이 고3 때는 3등급이었는데 재수 때 1등급으로 올렸거든요. 언어 능력은 좀 떨어지니까 암기로 승부를 보자 해가지고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에 있는 지문 거의 800개를 다 외웠어요. 그래서 그냥 앞에 한 단어만 나와도 어떤 지문인지 다 쓸 수 있을 정도로 외워서 연계 지문이 나오면 바로바로 정답이 보이는 거죠. 약간 그런 노가다 방식으로 영어를 1등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언어 능력보다는 완전 암기파여서 대학교 때도 뭔가 서술형이나 논리가 필요한 그런 시험들은 조금 힘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언니 너무 똑부러져서 연애할 때 절대 상대방한테 안 휘둘릴 것 같아요. 아니다 싶으면 바로 끊어질 것 같은. 근데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고집이 되게 센 케이스여서 뭔가 그렇게 계속 나를 가스라이팅 하려고 해도 절대 안 휘둘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나와 너무 가까운 사람이 가스라이팅에 말을 하면 사람이 점점 사고회로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연애를 한번 해보고 완전 느꼈습니다. 나와 가치관이 다르거나 나와 너무 이제 살아온 환경이 다른, 나와 미래를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사람은 절대 만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학창시절에도 두루두루 잘 지내는 인싸였을 것 같다. 인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랑 3학년 때는 딱 친구 한 명이랑만 같이 다녔거든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뭐 야자할 때도 그렇고 딱 친구 한 명이랑만 밥을 먹고 지냈던 것 같아요. 은근 눈물이 많을 것 같다. 맞긴 하거든요. 제가 불과 재작년? 작년?
까지만 해도 눈물이 진짜 많은 케이스였어요. 뭔가 겉에서는 되게 강한 척 하는데 속으로는 좀 눈물도 많고 마음도 여리고 이런 편이었는데 진짜 신기하게 올해가 딱 되면서 완전 냉철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아도 조금 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게 돼서 눈물을 많이 안 흘리는, 감정을 많이 안 쏟는 성격으로 변해서 올해 되고는 눈물을 흘려본 적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규진 언니는 이제 강원도보다 서울 생활을 더 편안해하는 것 같다. 이거는 맞죠. 왜냐면 이제는 제가 서울에 산 지 너무 오래됐으니까 고향의 뭐 맛집이나 지리 이런 것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운전할 때도 서울에서는 내비를 안 찍고 거의 다니는데 강원도에서는 내비를 무조건 찍고 다닙니다. 테슬라 주니퍼 스그 컬러의 화이트 시트 했을 것 같음. 이거는 출고됐을 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땡입니다. 정이 많은 편은 아닐 것 같다. 저 진짜 정 많은 케이스예요. 진짜 제가 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한테는 한없이 정이 많은 편이어서 그 사람과 조금 멀어졌다고 해도 그 사람 생각도 많이 하고 몇 년이 지나도 생각을 많이 할 정도로 정이 진짜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사주에서도 나왔던 게 제가 휴머니즘이 엄청 강한 편이래요.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잘 챙기고 그리고 뭔가 남의 밥그릇 뺏는 거 절대 못하고 요런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애기들 좋아할 것 같다. 완전 좋아해요. 어렸을 때부터 like 초딩, 공부에 욕심 있는 똑순이었을 것 같다. 공부에 욕심이 있었던 건 맞지만 막 공부를 엄청 잘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 잘하는 거 쉽잖아요. 그때까지는 진짜 제가 공부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고등학교에 와보고 완전 딴판인 거예요. 제가 첫 시험을 4등급을 맞았나 대신을? 그때 이제 그런 등급을 맞고 정신이 띵해져가지고 이게 내 진짜 실력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욕심 이런 거가 필요 없고 살려고 공부를 했던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졸업할 때는 내신 2등급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성격이 외향적으로 바뀌었을 것 같다. 저는 오히려 완전 외향적이었는데 좀 내향적이고 집순이 성격으로 바뀐 것 같아요. 학부 시절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좀 큰 길로 많이 안 다니고 지하철상이랑 쪽문 같은 것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런 곳으로 막 이렇게 슉슉 다녔던, 사람을 많이 안 만나고 싶어 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언니랑 사이 좋을 것이다. 언니가 진짜 착해요. 저희가 한 살 차이다 보니까 유치원, 초등학교 이럴 때는 진짜 많이 치고받고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막 중고등학교 때는 아는 척도 안 하고 갑자기 손절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사춘 시절에는 친한 거랑 거리가 먼 사이였는데 제가 이제 고3 때 입시를 실패를 하고 재수가 확정된 상황에서 엄마가 해외로 리프레시 여행을 다녀와라 하고 언니랑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언니랑 좀 많이 의지를 하게 되면서 많이 친해지고 지금까지도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언니가 한 2주에 한 번씩은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것 같고 재밌는 거 같이 놀러 갈 때도 많고 하거든요. 근데 뭔가 자매 사이는 대부분 다 이러지 않나 싶어가지고 평범하게 좋은 사이인 것 같아요. 소비 절제 잘하는 편일 것 같다. 이거는 작년부터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남자 보는 눈이 까다로울 것이다. 이거는 근데 까다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까다롭지 않은 연애를 하면 너무 고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외모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정말 많은 조건을 따지고 해야 되는 게 연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언니는 뭔가 힘든 연애 많이 안 해봤을 것 같다. 진짜 많이 안 해본 건 맞거든요. 근데 한 번의 연애가 너무 힘들었던 연애였어가지고 그때 진짜 10명의 사람을 만나본 것 같은 경험치를 얻고 친구들이 진짜 너는 역대급이다 라고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이상형이나 이런 기준들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친구가 카톡 일십하면 티는 안 내도 엄청 서운해하실 것 같다. 전 제가 일십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친구가 일십한 거 완전 신경 안 쓰고 그럴 수 있다 생각. 카톡으로 시덥지 않은 얘기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강아지보다는 고양이파? 저는 강아지랑 고양이 둘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강아지, 고양이보다는 훨씬 몇 배로 애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지나갈 때도 강아지나 고양이가 보이면 크게 이렇게 눈길이 안 가는데 애기가 지나가면 진짜 눈길이 많이 가는 편? 냄새에 민감할 것 같아요. 집에서 생선 굽기나 고기 굽는 거 싫어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할머니 집에서 가져온 LA 갈비를 구워 먹었는데 이 집안에서 약간 은은하게 나는 이 갈비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뭔가 약간 정겨운 느낌?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민감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규동이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남자친구분께 애교쟁이일 것 같다. 이거는 완전 아니고요. 남자친구 의견도 들어봤는데 애교는 완전 없다. 오히려 남자친구가 세심하게 챙겨주고 편지 쓰고 이런 거를 많이 하는 담당이고 저는 기다 아니다. 이런 판단이나 진취적인 결정? 이런 거를 하는 담당인 것 같아요.
엄미세의 반대이실 것 같아요. 효녀지만 엄마한테 앵기는 스타일은 아닌 느낌? 근데 이게 떨어져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미세가 아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를 엄청 생각하는 건 맞거든요. 가족들을 저는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막 좋은 해외여행지가 있으면 친구들이나 애인보다도 가족들이랑 먼저 가고 싶고 가족들한테 더 먼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엄미세 특징 이런 거 보면은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뭔가 좋은 경험을 엄마랑 진짜 많이 하고 싶어 하는 케이스로 효도를 하는 것 같아요. 혼자 노는 건 잘 못할 것 같다. 꼭 친구랑 놀아야 됨. 완전 땡. 저는 혼자 완전 잘 놀아요. 강단 있다 기세다라는 말 들어봤을 것이다. 저는 막 사주나 신점 볼 때도 성격을 무조건 맞추시잖아요. 너 고집 진짜 세다. 이런 말 엄청 많이 하고 기가 세다는 건 또 못 들어봤는데 그런 성격에 있어서 확고함은 완전 있는 편인 것 같아요. 9달 조기 품절 솔직히 예상했다. 진짜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랬잖아요. 그때 심지어 갑자기 막 장이 꼬이고 급성 장경련이 와가지고 응급실에 가야 되는 상황인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증정품이 품절되고 그런 거예요. 진짜 예상치 못해서 더 혼란스러웠던 그런 순간이었어요. 많은 관심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본인의 선택에 후회하더라도 잘 표현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일단 후회를 진짜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타고난 성격인 것 같은 게 사실 후회를 해봤자 다시 돌아가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닌데 후회를 해서 뭐하나?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일이 잘못되거나 후회할 만한 일이 생겼을 때도 다음번에는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은 하되 막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괴로워하진 않는 것 같아요. 후회 같은 거 완전 안 할 것 같다. 이런 질문이 바로 있네요. 완전 후회는 진짜 없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건 진짜 근데 성격인 것 같아서 후회를 많이 하는 성격은 오히려 후회를 많이 하면은 더 조심성 있고 엄청 신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격이 또 장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도 차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땡. 근데 저는 너무 차이고 싶었던 연애에서 차였던 적이 있어서 그때는 되게 행복했던 경험이 있어요. 돈 쓰는 씀씀이가 큰 것 같다. 보여지는 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보다 뭔가 컨텐츠를 위해서 많이 쇼핑을 한 번에 하거나 계절이 바뀌면서 쇼핑을 하거나 이럴 때 빼고는 엄청 크게 쇼핑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뭔가 크게 내가 갖고 싶던 오래 쌓아뒀던 위시리스트를 산다 이럴 때는 웬만해서는 재테크 수익이라든지 부가적인 수익? 으로만 소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내가 벌고 있는 돈으로는 큰 소비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고 좀 잘 불리거나 꽁돈이 좀 생기거나 이랬을 때 소비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약간 소비 드릉드릉 하고 있는 시즌이긴 한데 아무튼 소비의 시즌이 진짜 흔치 않게 돌아온다는 거? 고민이 많아도 딱히 스트레스 안 받고 살 것 같아요. 그런가? 저는 생각보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근데 또 그 스트레스가 나를 더 발전하게 하는 원동력인 것 같기도 해서 적절한 스트레스는 그래도 즐기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너무 과도해지면 안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꽤나 받고 살긴 하는 것 같아요. 노래 못 부를 것 같다. 완전! 저희 집안에서 일단 노래를 잘 부르는 유전자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막 가족들이랑 서로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저희 네 가족 말고 그냥 엄마 쪽 그리고 아빠 쪽 이렇게도 전체가 다 모여도 막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그런 흥은 아예 없었던 느낌? 그래서 노래는 재능이 아예 없다. 올해 좀 보컬 레슨을 좀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약간 기본기 잡자 이런 느낌으로 음치 탈출, 박지 탈출 이런 느낌으로라도 그래도 좀 노래는 좀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고 싶은 느낌? 어떨 것 같아요? 애견 테토 반반일 것 같아요. 저 이거 완전 테토녀인 것 같아요. 전혀 말을 안 하는데 해보면 진짜 테토. 그냥 친구들이 봐도 야 니가 테토가 아니면 누가 테토냐? 라고 할 정도로 연애할 때나 이럴 때 완전 테토 성향입니다. 딱히 막 신경 쓰는 거 별로 없고 엄청 쿨하고 연애할 때가 특히 그런데 저는 막 이렇게 세심하게 감정을 캐치하거나 엄청 잘 챙겨주지를 못하는데 오히려 그만큼 저는 뒤끝이 진짜 없어요. 사과하면 감정 풀리고 땡! 그리고 뒤끝 아예 없고 정 떨어지면 바로 정리할 수 있다. 애인, 친구 다. 정 떨어지는 게 제 기준에서 더 이상 이 사람과는 나와 가치관이 안 맞다. 조율하기 어려울 것 같다 싶으면 바로 정리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혼자 마음을 정리하는 편은 아니고 얘기를 다 충분히 한 상태에서 정리하는 거는 바로바로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30살 안에 결혼할 것 같다? 제가 지금 28살인데 그러면 당장 내년에 식장을 잡으러 다녀야 되는데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이런 거 명확하게 잘 말할 것 같다. 이거는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거 싫고 저런 거 딱 좋아 이렇게 잘 말하는 편이거든요. ENTP의 성향일 수도 있는데 저는 완전 이런 게 확고한 편인데 저와 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대부분 MBTI가 ISFP
ISFJ 이렇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친구들이 항상 너가 좋은 게 좋은 거다. 뭔가 너는 뭘 하고 싶은데? 넌 뭐가 좋은데? 이런 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저는 뭔가 그런 게 확실하니까 남들을 배려하되 내 기준은 확실한 그런 게 인간관계에서도 장점이 될 때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식은 것 같아서 약간 전자레인지에 돌려왔거든요. 데워온 통모짜 핫도그. 진짜 맛있다. 추운 거보다 더운 걸 좋아할 것 같다. 저 진짜 나이 들면서 점점 느끼는 게 여름이 훨씬 좋고 겨울은 너무 추워가지고 밖에도 안 나가게 되고 겨울이 더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겨울에 완전 집순이 그 자체예요. 이대에서 박사까지 딸 것이다. 근데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가 박사가 없어요. 박사 과정이 없어서 아마 박사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인서울대학 중에 있는 학교가 2개밖에 없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박사까지 하려면 거기를 갔어야 돼. 한양대를 갔었어야 됐는데 사실 박사까지 할 생각은 지금은 없고 석사 졸업 후에 이 자격증으로 진로를 선택을 할 예정입니다. 진로는 거의 마음속으로는 정했거든요.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딱 말하고 진로가 바뀔 수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진로 바뀌는 게 큰 잘못도 아니고 충분히 바뀔 수 있는 건데 유튜브 영상에 저 이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꾸는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달리는 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졸업할 때쯤에 더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전 지금 수업도 많이 안 들어보고 이제 막 결정의 반 정도 를 내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좀만 더 학교를 다녀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확신을 얻어보려고요. 되게 돈 질문해주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하이닉스 주식 있다? 삼성 주식 있다? 아쉽지만 없습니다. 뉴스가 정말 많이 배를 아프게 하더라고요. 탈출한 지 오래여가지고. 언니 성인 되는 날 집에서 가족들이랑 술 마셨을 것 같아. 저는 미대 입시를 했었는데 미대 입시가 수능 끝나고부터 2월까지 쭉 입시를 하거든요. 하루도 안 빼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1월 1일에도 당연히 그림을 그리고 12월 31일 당연히 그림을 그렸고 저는 대치동에서 입시를 했다 보니까 혼자 자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취하는 그 지방 친구들끼리 같이 강남역 가자 해가지고 그날 강남역에서 12시 땡 하자마자 술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다들 막 술이 처음이고 하니까 주량을 몰라서 엄청 만취해서 돌아갔다가 다음날 그림 그리는데 막 속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그림을 그렸던 기억이 있어요. 집안이 자산가 집안 부자일 듯? 전혀 아니고요. 완전 평범한 집안이었고요. 공부하는 거나 미래에 있어서는 걱정 없이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진짜 너무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는 일보단 도전적이고 열정이 강한 일을 택할 것 같아요. 이것도 진짜 전 체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타고난 성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누군가는 막 그렇게 사람들이 갓생이라고 하는 밤새 가면서 막 내 이것저것 도전하고 막 열심히 막 스펙 쌓고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냥 편하게 좀 안정적으로 워라밸이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정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열정파입니다. 안정적인 삶은 저한테 오히려 인생의 사기를 좀 다운시킨다고 해야 되나? 저는 이런 사주를 봐도 진짜 신기한 게 직장인보다는 내가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아니면 뭔가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어딘가에 갇혀져 있지 않은 게 훨씬 성향에 잘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스토리에서도 한번 말했었는데 유튜브에서 한 번도 갓생이라는 워딩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갓생이라고 하면은 밤에 좀 잠도 많이 안 자고 밤늦게까지 할 일을 하고 막 열심히 살고 막 이것저것 도전도 많이 하고 이런 삶이잖아요. 그런 삶도 물론 잘 맞는 사람에게는 너무 좋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 포지티브한 갓생은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그냥 잠도 많이 자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내가 할 일은 적당히만 하고 내 삶의 여유 시간을 많이 즐기는 삶도 갓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갓이라는 게 신적인 영역인 건데 그거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거잖아요. 너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갓생의 기준에만 너무 비교하면서 좌절하거나 좀 우울해하거나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에 너무너무 다양한 사람들과 성향과 인생이 있다는 거, 그 인생들이 모두가 다 정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무튼 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게 모두에게 맞는 성향은 아닐 수 있다.
완전 사랑 많이 받고 자랐을 것 같아요. 제가 이 나이가 돼서 느끼는 바로는 좀 신뢰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 재수 때도 막 공부해라 이런 소리도 안 들어봤었고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이런 믿어주신다는 말씀을 진짜 많이 해주셨고 인생의 방향이나 저의 진로나 이런 걸 정하는 거에 있어서도 조언해주시되 결정이나 말들을 좀 많이 신뢰해주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어쨌든 제가 혼자서 고집 있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게 한 바탕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이 메뉴의 단점이 너무 탄수화물이어서 가만히 있는데 배에서 이 떡볶이들과 이 밀가루가 점점 불어나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저의 추측 읽기는 끝입니다. 얼마나 찍었는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분량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TMI가 많았나 싶기도 해요. 오랜만에 뭔가 규동이들이랑 완전 각 잡고 쌌던 느낌이어가지고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컨텐츠가 있다면 추천해주시고 그런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